오늘은 제가 테슬라 모델 3를 일단 인도받고 나서 가장 먼저 장착했던 액세서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프렁크 매트를 따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프렁크 매트가 없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완전 우레탄 재질의 플라스틱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걸 넣고 움직이게 되면은 사실 주행할 때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프렁크 매트를 넣어주시면은 사실 미관상으로 보기에도 훨씬 더 좋고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어서 운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프렁크 매트는 기본적으로 꼭 설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렁크 매트와 똑같은 재질로 보시면 이렇게 트렁크 매트도 구매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렁크 매트를 빼면 이만한 사이즈의 트렁크 매트가 있습니다. 트렁크 매트도 보시면은 일반적인 차량하고 똑같게 아래쪽이 부직포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어떤 수분이 들어간다든지 어떤 음식물들이 쏟아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이거 청소하기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초반에 차를 받으시자마자 보시는 것처럼 프렁크 매트를 설치해 주시면 차를 좀 깔끔하게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하부 공간에도 이렇게 트렁크 하부 매트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동일하게 앞에서 보셨던 프렁크 매트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트렁크의 하부 매트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잘 쓰지 않는 물건들, 예를 들어서 가끔씩 쓰는 충전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관할 수가 있고, 생각보다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깊이가 깊다 보니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트렁크 하부 매트와 그 다음에 트렁크 매트, 그리고 프렁크 매트는 필수적인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차량을 받아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는 무선 충전 패드입니다. 원래 여기에는 그냥 고무로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 무선 충전 패드를 설치하게 되면은 핸드폰을 올렸을 때 자동적으로 충전되는 그런 기능들을 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산차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긴 하지만 충전이 잘 되죠. 테슬라 모델 3에 기본으로 디폴트로 장착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무선 충전 패드로 교환을 해주시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도 오른쪽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승하시는 분이 충전이 가능한 핸드폰을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잭에 상관없이 무선 충전 패드로 이렇게 양쪽을 다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무선 충전 패드를 실질적으로 장착하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여시고 이걸 드러내시면 그냥 끝이에요. 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연결선이 있거든요. 연결선이 보시는 것처럼 내려와서 아래에 있는 USB 잭에다 꽂히면 바로 무선 충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쓰실 분들은 이거를 분할해주는 분할 잭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다 꽂으시고 분할을 하게 되면은 한쪽 포트만 가지고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한 3일, 4일 정도 무선 충전 패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행간에 핸드폰이 떨리면서 발생하는 작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없이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 패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한 부분은 손잡이, 차량 문을 개폐하는 손잡이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드레스업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조각 같은 플라스틱 액세서리를 붙였어요. 이 부분에 플라스틱을 붙인 이유는 사실은 테슬라의 문을 여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냥 이렇게 당기는 것도 아니고 모델 S처럼 자동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누르면 이쪽이 나오고 여기 이렇게 잡아당겨서 여는 방식으로 누르고 나온 걸 수동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여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스크래치가 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량의 신차 패키지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 PPF 코팅도 하긴 했지만 이 부분에다 이렇게 좀 강한 재질의 플라스틱을 붙임으로 인해서 여기에 발생할 수 있는 미세 스크래치를 좀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장착을 했고요. 사실 제 차량이 흰색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플라스틱을 장착한 모습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지금 차량과도 잘 어울리고 썬팅과도 잘 어울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가 앞 도어에 플라스틱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뒷도어에도 검정색 동일한 모양의 플라스틱을 장착을 했습니다. 또 제가 한번 알아볼 액세서리는 보시는 것처럼 휠 액세서리입니다. 네, 이렇게 휠캡과 휠 너트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 미국 테슬라몰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약 50불 정도의 금액을 지급을 해야지 구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 12불 정도의 금액으로 구매를 했고요. 사실 뭐 디테일에서 퀄리티가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육안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 휠 캡을 빼고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 휠 캡은 여기다 이렇게 손을 넣으시고 그냥 당기시면 이렇게 빠져요. 네. 굉장히 쉽게 분리가 되고 여기 있는 휠 캡을 네, 싹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끼시고 휠 너트들을 보시는 것처럼 감으시면 장착이 잘 됩니다. 에어로 휠캡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 에어로 휠캡을 빼고 여기에다가 휠캡과 휠 너트를 장착을 하면은 보시는 것 같은 모습이 됩니다. 어떤 게 더 나으신 것 같으세요?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본적인 휠 옵션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추가 옵션 비용이 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휠 캡과 휠 너트 캡 교체 작업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좀 더 차량이 스포티한 느낌으로 바뀐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19인치 휠을 굳이 업그레이드 하지 않더라도 특히나 롱레인지에서 선택하지 못하는 약간 검정색 계열의 휠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기본 휠을 출고하신 다음에 약간의 액세서리를 구매하셔서 업그레이드 하시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만족스러운 어떤 모양새가 있는 휠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다음에 진행해 볼 부분은 했던 부분은 이 센터 콘솔 부분에 대한 스티커 랩핑입니다. 사실은 이 센터 콘솔 부분이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반질반질거리고 깔끔한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이 손자국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조금만 만져도 손자국이 남고 이런 부분들이 좀 깔끔하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랩핑을 해서, 이 스티커 랩핑을 해서 좀 깔끔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 다음에 진행해 볼 부분은 했던 부분은 이 센터 콘솔 부분에 대한 스티커 랩핑입니다. 사실은 이 센터 콘솔 부분이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반질반질거리고 깔끔한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이 손자국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조금만 만져도 손자국이 남고 이런 부분들이 좀 깔끔하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랩핑을 해서, 이 스티커 랩핑을 해서 좀 깔끔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패.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뜯어. 아우. 뭐 다행인 건 이렇게 실패하고 뜯어도 데미지는 전혀 없어요.